한적한 시골의 낡은 저택. 엄마와 4명의 자녀들은 불안한 표정과 슬픈 얼굴로 집에 들어섭니다. 이 집은 엄마의 고향집. 영화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피해 쫓기듯 도망쳐온 가족 중 부재 중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습니다. From now on, our last name will be Marrowbone, just like this house. 성씨도 메로우본으로 바꿔버리죠. There'll be no memories. 이들이 도망쳐온 대상은 아버지라는 사람의 모든 것과 흔적들 같았습니다. 바닥에 선을 긋고 과거의 기억을 싹 잊고 새로 시작하자는 엄마를 묵묵히 따르는 아이들. We wanted to believe that we would be safe. The darkness we'd left behind seemed to vanish in the light of those summer days. Been good. 이웃에 사는 엘리는 남매들에게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도 종종 갖게 됩니다. 간절히 바랐던 일상의 평온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머나먼 여정 이후 병을 얻게 된 엄마는 첫째 아들 잭에게 동생을 부탁하며 이별을 고합니다. 잭이 동생들을 부양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 21살이 되기 전까진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죽음을 비밀로 하고 외부 활동도 일절 삼가해야 했죠. 아이들 모르게 예전 집에서 가져온 의문의 상자. All this time. You must keep them safe. 엄마를 잃게 된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그들 간의 결속을 다짐합니다. Will separate us. We are one.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은 흘러 6개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제법 잘 적응하며 비밀 유지를 위해 그들만의 철저한 규칙도 세워놓고 지내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거울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아이들 때문에 잭은 집안에 있는 거울을 몽땅 없애버리거나 가려버리죠. 형제들 중 유일하게 외출이 허락되는 잭. 엘리와의 사랑도 많이 키워온 듯 보입니다. 그때 변호사 톰 포터가 엘리를 찾아오고 잭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엘리에게 작업을 걸죠. Does this mean You would love it. Maybe I should take you sometime. You ever been to New York City? Jack Fairbairn. It's Marrowbone. Now. 집 문제로 엄마의 서명과 $200가 필요하다는 톰의 말에 잭은 고민에 빠집니다. $50. Even if I sold 1,000 cakes, we wouldn't have the money. The box. What does it matter? We don't have it anymore. I could get it. 빌리는 엄마의 서랍에 있던 문제의 그 상자를 웬 동굴에서 찾아오고 상자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구하러 갈 때 빌리의 표정, 잭과 제인 모두 표정이 두려운 듯 보이죠. 잭은 열쇠 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다니며 동생들이 들어가선 안 되는 방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톰이 찾아오기 전까지 엄마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집을 단장하는 잭과 동생들. 톰의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Our mother. She can't get out of bed. Have her sign both copies. Could you forget the damn lemonade I don't have all day? 가족의 사정을 조금 알고 있는 듯한 톰은 잭이 엄마의 서명을 받으러 간 사이 저택 이곳저곳을 수상한 듯 둘러보죠. 제인의 대필로 간신히 상황을 모면합니다. Especially for your discretion. I came here for a bank check.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은 주사위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막내 샘은 형과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공포심 또한 많았죠. 특히 거울을 가장 무서워했던 샘. 거울은 이들이 말하는 유령의 통로 같았습니다. 실제로 유령이 존재하는 듯 집안에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이들은 유령을 피해 요새라는 작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그곳에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Stay here. 동생들을 위해 거울을 가려버리는 잭. 하지만 잭 역시 유령이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As soon as the sun rises, you'll give it back. 저택 계단 끝에 있는 의문의 방은 굴뚝과 연결된 공간. 이들은 이곳의 문을 폐쇄하고 벽돌로 쳐버렸죠. 절대 피하고 싶은 두려운 기억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장소 같습니다. 빌리는 상자 때문에 유령이 나타났다는 제인의 말대로 남은 돈이 들어있지만 상자를 통째로 굴뚝에 던져버립니다. 한편 엘리 역시 잭의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들의 집에 놀러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잭이 외출할 때만 때때로 만남을 가진 듯 It's 보이죠. just that they worry me. 톰은 이들의 사이를 짐작하고 잭의 아버지 얘기를 제인이 궁금하도록 슬쩍슬쩍 꺼냅니다. He's forced to live that way because of his father. Cruel man. That's putting it mildly. You never really told me much about your father. He was the reason we ran here. We had to get away from him. 빌리는 형만 외출의 자유를 누리는 게 못마땅했죠. 집에만 숨어 살아야 했던 혈기왕성한 빌리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도발을 합니다. Tell me, what about this field? 이들이 다툼 사이로 보이는 잭의 열쇠꾸러미. Why? Get out! Why? Because you want me to leave? You want me to leave? 엄마가 그리웠던 샘은 형의 열쇠꾸러미를 가져와 엄마의 방을 열고 들어갑니다. 옷장을 열고 엄마 냄새를 맡는 가엾은 샘. 하지만 샘의 실수로 옷장 거울을 가렸던 천막이 떨어지게 되죠. 거울 자체가 엄청난 공포였던 샘은 떨어진 천을 온몸에 두르고 눈을 가려버립니다. 톰은 엘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페어번 가족의 비밀을 엘리가 직접 보게 만들죠. You are getting into. 사실 영화를 보기 전 스포일러를 당한 터라 디아더스의 아류작에 불과하겠지란 생각으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저택공포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유령의 원맨쇼를 예상했죠. 영화의 시작부터 잭의 아버지는 대사 속에서도 희미했고 그를 향한 공포심과 적개심이 가득한 가족들의 표정에서 폭력적인 존재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잭의 아버지는 희대의 강도살인마, 딸 제인을 범하기도 했던 악마였으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마음 한켠 열어보기도 끔찍한 기억으로 잭과 동생들에게 존재하는 유령이었습니다. 총성이 들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잭은 동생들이 겪고 있는 묘한 해프닝 직후 악몽에서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죠. 퍼즐을 맞춰간다기보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갈지가 관람 포인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류작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무한하게 영화의 흐름은 예상 밖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영상 또한 예뻤습니다. 잭의 가족 이야기를 열어보는 엘리의 시선으로 영화를 보는 관객들과 함께 잔인한 가족사에 고통스러웠을 잭에게 감정이입이 잘 전달되도록 구성하는 방식도 좋았습니다. 톰은 자신이 바라고 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탈옥한 잭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10,000파운드의 군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잭을 찾아가
위조된 엄마의 서명을 핑계 삼아 돈을 몽땅 내놓으라 협박하죠. Accessory in your little charade. 10,000 pounds, and you will hand them over to me so I can get out of this cow shit. 잭과 동생들은 패닉에 빠져버리고 다시금 떠올리기도 싫었던 아버지의 상자를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넷 중에 가장 모험심이 강했던 빌리가 굴뚝에 던져버린 상자를 다시 가져올 모양이죠. 굴뚝 방 안의 공간은 악취로 가득했고 누군가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듯 보이는 물통도 놓여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며 상자를 잡고 이내 밧줄을 타고 올라가려 하지만 정체모를 유령이 나타나 밧줄을 마구 당겨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빌리는 밧줄을 잘라내고 도망나옵니다. 도중에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이때 악몽에서 깨어나는 잭. What have you done? 빌리는 유령이 굴뚝방에 살고 있다며 겁에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to go in there. He's alive, Jack. He's alive. This whole time. Get out. Get out. Stop it. Is anybody listening to me? He's still alive. And we need to do something about this. 잭은 듣기조차 두려웠는지 기절하게 되고 동생들에겐 부모이자 유일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잭이 위태롭게 되자 이런 잭을 도와줄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엘리밖에 없다며 엘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자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들의 슬픈 이야기. 영화 초반 잭이 써내려갔던 그림책을 읽게 된 엘리. 비가 내리는 그때 메로우본 가족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저택으로 찾아온 톰은 집이 비어있자 또다시 저택 내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벽돌로 막아버린 곳을 네가 뭔데 망치로 깨버리죠. 엘리가 잭의 가족사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일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톰이 열어버린 굴뚝방의 비밀이 동시에 밝혀집니다. 6개월 전 총성이 들리던 그날 가족을 찾아온 괴물 잭의 아버지. 잭은 동생들을 굴뚝방에 피신시키고 아버지의 돈이 든 상자를 가져와 그를 대면합니다. This is between you and me. 하지만 괴물의 생각은 달랐죠. 아이들을 해치러 온 모양입니다. 잭이 쓰러진 잠깐 사이 일은 벌어지고 동생들이 걱정돼서 달려온 잭의 옆에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동생들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함께했던 동생들이 죽어버리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잭은 스스로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괴물 같은 아버지의 만행으로 얻게 된 상처는 잭에게 다중인격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기고 머릿속에 존재하는 동생의 유령들과 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신의 맨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방어 기제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죠. 사실 영화의 진행과 내용 대부분은 디아더스의 그것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영화 속 유사한 소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잭이 차고 다니는 큰 열쇠꾸러미는 공간 속에서의 또 다른 공간을 차단함으로써 주인공이 겪고 있는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디아더스에서도 엄마가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며 통제구역을 설정합니다. 잭이 치워버리는 거울은 디아더스의 엄마가 쳐버리는 커튼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거울을 통해 마주할 고통을 모두 차단함으로써 6개월이란 시간 동안 행복감도 느끼며 잘 지내고 있던 가엾은 잭.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 위로하던 예쁜 동생들은 장화홍련의 수연이와 같았습니다. 집을 뛰쳐나온 수미의 뒤편에서 한순간에 가엾게 죽어버리는 동생. 그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주인공 수미 역시 다중인격이었죠. 대부분 이러한 영화는 반전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초반부터 경고된 일이기 때문에 반전에 큰 기대를 갖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앞선 두 작품과 식스센스 같은 반전 유령 이야기들이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에겐 식상한 소재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잭의 슬픔을 마음 끝까지 전달하는 이야기의 구성과 잔잔한 영화의 색채, 그리고 영상미가 꽤 좋았던 작품, 영화 더 시크릿 하우스를 추천합니다.